오징어 게임 하다 지옥의 갈림길에 선 2022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공의를 위해 공동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말을 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언제나 어어라는 추임새와 함께 맥락과 내용이 전혀 다른 선문답과 같은 알쏭달쏭한 말들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지도자는 말이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화법이나 내용 전개는 제2위 박근혜 사태를 만들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들의 인간적인 자질과 실력, 능력과 검증된 결과들을 두루 살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사선택 방법이자 참여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으로 들어가 보자. 동지는 1년 중에 천지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중요한 절기다. 음양오행으로 보면 음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서서히 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 동지를 기점으로 모든 생명들도 다시 부활한다고 여겨왔다. 동지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태동하는 중요한 절기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동지를 지나 새로운 생명이 요동치는 입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요한 변곡점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 선거란 무엇인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 정책,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이는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는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끔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과 자질을 판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우리는 지금 대권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의 면모와 진정성,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며 새로운 시대를 움직여나갈 대통령과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한국 사회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사유와 토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소재로 충분하다. 2021년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 콘텐츠 순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흔들었다. 그리고 연이어 11월 19일 공개한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톱 TV 쇼 1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전세계 넷플릭스 순위 10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의 유년 시절 즐겨하던 오징어 게임, 달고나, 구슬치기 등을 따라하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왜 세계인들은 이렇게 한류 콘텐츠에 열광하게 된 것일까? BTS의 아미들과 세계적인 열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며 공명을 일으키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는 무엇인가? 모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지만 정작 어떻게 말할 수 없었던 당면한 모순된 상황을 비현실적인 극적 구도 안에서 해소하는 통쾌하고 짜릿한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슬프고 고단한 단면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빚에 쫓기는 자들이 목숨을 건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초대돼 456억 원의 상금을 두고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야기다. 극한 경쟁에 몰린 현대인들의 상황을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와 결부시켜 잔혹하고 충격적인 죽음의 게임으로 탄생시켰다. 아이들의 게임으로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하는 설정이 시청자들에게 아이러니와 충격이었다. 게임에서 진 사람이 죽음을 맞는 규칙은 현실에서 다르다고 할 수 없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사교육과 입시경쟁, 취업경쟁, 조직에서의 성과전쟁,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서 실패한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성적으로 온전한 건강에 심각한 파괴를 겪는 일이 다반사다. 오징어 게임은 상징적이며 사실적이다. 사람들은 돈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돈벌이를 위해 생명조차 도구가 된다.
모두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무한 경쟁과 능력주의가 생존의 방법이다. 사람들은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수 있지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모두 합의하면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제. 게임 룰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다시 게임에 참가한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비트코인의 광풍처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게임에 몰입한다. 드라마가 진행되는 내내 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멈추지 않았다. 개혁이란 변화를 강제하고 추동해낼 수 있는 긴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본 허시먼은 기업, 조직, 국가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당면한 부조리와 불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탈, 저항, 충성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허시먼은 저항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다. 저항은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창조이며 예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탈의 가능성이 크거나 저항의 장애물이 너무 강할 경우 사람들의 저항의지는 위축된다. 오징어 게임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탈하면서도 결국 현실과 유사한 게임 속에서 충성하는 역설을 말하려고 한다. 결국 스스로 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게임 내내 아무런 저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을들의 무시무시한 경쟁이 아닌 전쟁만이 지속될 뿐이다.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서 일시적인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금세 저항은 멈추고 만다. 그것은 게임의 운영자가 아니라 이러한 비극적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숨어있는 무서운 종교의 틀, 지옥은 갑자기 나타난 지옥의 사자가 특정 시간에 지옥행을 알리고 예고된 시간에 사자들이 목숨을 빼앗으면서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세상을 그렸다. 신이 의도라고 주장하며 세상을 장악한 신흥 종교단체 새진리회와 그들에게 맞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이들의 이야기가 숨이 막히도록 긴박하게 전개된다. 초현실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홀로그램과 같은 거대한 얼굴이 나타나 고지한다. 너는 어느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라는 죽음의 시간을 예고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시커먼 괴물로 형상화된 사자들이 달려들어 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커먼 숲덩이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사태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사회는 커다란 충격과 혼란에 빠진다. 진정신에 의한 심판인지 악마의 장난인지 아니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인간들은 저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괴한 현상들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권위 있는 해석을 찾아가고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해내는 사람과 집단이 지배 권력이 되어간다. 사람들은 그를 숭배하고 그와 그의 조직이 내려주는 해석을 맹신한다. 드라마에서는 새진리회라는 종교 집단이 그러한 종교적 권위를 비틀어잡고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국가 권력도 그들에게 꿈쩍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고지와 시연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엉망이 되어버린 종교의 난립과 종교의 혼란.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종교발 감염 확산. 최근에는 변이된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도 인천 지역의 대형 교회에서 한 목사 부부의 거짓말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희망을 이제 내려놓고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 혹은 정신병원의 약물 처방으로 자신들의 삶을 버텨내고 있다. 사회관계망인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고지된 누구는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된다. 누군가 좌표가 찍히면 사정 전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람은 회복될 수 없는 사회적 상처를 입게 된다. 조직이나 집단이 누군가를 악인으로 지목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명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집단 린치가 시작된다. 법적으로 보자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인격권 침해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 너무 손쉽게 이뤄진다. 정의 구현이 공적으로 이뤄지기 훨씬 전에 이미 사적인 폭력으로 심판은 이루어진다. 극중 화살촉으로 대표되는 테러 집단은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하다. 번뜩 겹쳐지는 집단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였다. 그들은 최근 정제되지 않은 과도하고 말초적인 표현을 쓰면서 전민주당 선대위원장의 혼외자 폭로를 진행했다. 그녀의 입장 발표 이후에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내며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끌어내렸다. 특히 자녀 인권 문제는 공인이 아닌 미성년 자녀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은 물론 법적 처벌을 피하기도 힘든 사안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목청을 돋우었던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위원들에게 심각한 불공정과 선택적 페미니즘의 차별을 체험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그동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불공정, 무수한 젠더 이슈를 두고 화이팅을 하던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의원들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었던 분의 문제에 대해 한마디가 없다. 그의 사생활을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가는 언론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데 정작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말한다. 김건희 씨의 유흥업소 종사 의혹과 성형 의혹을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선 시기에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여성 배우자의 성적인 과거 이력 의혹 제기와 얼굴 평가뿐이라며 비난하는 말 한마디였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를 말하는 이유는 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비롯한 무수한 비리와 의혹의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쟁점을 흩어버리는 강민진의 한마디는 아무런 의미 없는 논평이었다. 그렇게 보면 지옥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담아내고 있다. 죄인으로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지옥의 사신들이 끔찍하게 살해하고 불태우는 장면은 사실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 사법제도의 정의로움, 공적 처벌과 심판의 실효성이나 공평함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의와 범죄를 정체불명에 피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사신의 개입으로 해소한다. 결국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재건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평한 법 제도의 수립과 정의로운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는 요원한 일이며 이러한 상상을 넘어서는 개입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분출하며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증오나 혐오, 주홍글씨의 낙인 문화가 결국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게 하는 일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다가왔다. 기성 종교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종교의 무기력과 무능의 시대가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히 과학의 진보로 종교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십자가 없는 복음, 희생 없는 종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교회, 사랑 없는 성직자, 희망 없는 수도자, 넷플릭스 지옥의 종교 비판은 냉정하고 가혹하다. 결국 죄 없는 신생아의 고지에 이루어지지 않은 시연이 그들의 교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아이는 살아남고 고지가 없었던 부모가 희생되었다. 대중 가운데 한 이가 새진리의 사제에게 세례자 요한처럼 말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는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 우리가 기다리는 참된 신앙의 시대, 핵심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느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구원과 심판이 나의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바라보며 노동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우리 사회 병든 정신은 강한 것 많은 것, 큰 것, 높은 것만을 지향한다. 이재명을 사방에서 난타한다. 주류 언론 어느 하나 제대로 글을 써주는 곳이 없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인성을 들먹이고 조폭연룩, 아내 폭행 소설도 이런 삼류가 없다. 뇌물, 횡령, 배임, 어느 것을 들이대도 잡을 수가 없으니 답답도 하겠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 사람을 어찌 이리 구덩이로 몰아갈까? 둘러보면 이재명은 말 그대로 성공한 전태일이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살아 자신을 불사르고 상식과 공정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소리치며 산화해갔던 전태일이 지금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이재명과 오버랩된다. 예수가 꼭 그랬다. 성전의 기득권 카르텔 대사제,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두가이,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 온갖 협잡과 모함을 공공연하게 해댔다. 왜? 예수가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성전을 둘러싼 기득권들이 율법을 끼고 앉아 돈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하며 비판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 이재명은 기득권 집단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다. 썩은 언론, 검찰, 사학, 공직, 교육, 문화, 토건, 재벌, 그들에게 이재명은 위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실천한 사람이 드물었다. 민주당 지지율이 걸림돌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이 쇄신의 물꼬를 함께 트지 못하면 함께 주저앉는다. 시대정신을 읽어야 한다. 민주당을 지지 못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이재명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 사람의 아들 예수는 고난과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는 말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은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 이재명, 고난과 박해,
배척이 있겠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구원, 선택될 것이다. 윤석열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그의 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111 망언 제조기라는 수식어는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 이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스크립터에 글이 올라오지 않는데 90초 동안이나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늘 비난과 조롱이 뒤섞여 회자된다.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인문학적인 이해 수준이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안에 우뚝 선 나라의 최고 수반이 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말은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말을 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언제나 어어라는 추임새와 함께 맥락과 내용이 전혀 다른 선문답과 같은 알쏭달쏭한 말들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지도자는 말이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화법이나 내용 전개로 제2위 박근혜 사태를 만들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들의 인간적인 자질과 실력, 능력과 검증된 결과들을 두루 살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사선택 방법이자 참여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대전환기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의를 위해 공동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